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비뇨의학과 이광우입니다. 제일 먼저 평균 수명이 증가되는 거에 따라서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60, 70대의 고령의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도 지금 거의 80세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는 전립선암도 같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성들이 자신의 건강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검사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전립선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식생활의 변화를 또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지도층 분들이나 부유한 가정에서 고기를 많이 먹고 부자들한테서 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전립선암을 예전에는 황제의 암이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채식 위주의 식단에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요. 육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전립선암이 대장암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위험 요인으로 전립선암의 위험 요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지방식, 육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만한 환자에서도 전립선암이 많이 발생된다는 연관성은 발견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식생활이나 운동 습관, 체질 여러 가지가 관여되기 때문에 비만이 전립선암하고 관련은 있지만 비만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일단은 유전적인 요인이 이제 상당히 많이 관여하는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 아버님이나 형제 중에 전립선암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본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이상의 암 발생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40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전립선암에 대한 검진을 이제 좀 하게 되고요. 이런 유전적 요인 말고도 어떤 고지혈증이나 당뇨 이런 이제 동반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서도 전립선암이 좀 더 발생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전립선암에 대한 검진도 조금 같이 이제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비만 이런 것도 이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억제하는 이제 생활 습관이나 운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전립선암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암이 진행이 되면서 커진 암이 요도를 압박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소변 줄기가 좀 가늘어지고 소변 보는 게 이제 불편해지고요. 시원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소변이 한 번에 쭉 시원하게 안 나오고 왠지 보고 나도 잔뇨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소변이 좀 자주 마렵고 급박뇨 또는 이제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게 되는 야간뇨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혈뇨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정시에 어떤 통증이 발생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정액 내에서 혈액이 동반되는 혈정액증 같은 증상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은 골반뼈나 척추뼈에 잘 전이가 됩니다. 이 전이가 되게 되면 골반 통증이나 척추 통증, 그다음에 척추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이나 통증이 발생되게 되고요. 환자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하고서 이제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 이런 증상이 생기면 또 허리 디스크 증상이 아닌가? 이래서 이제 정형외과 쪽으로 진료를 받다가 늦게 전립선암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립선은 40대 정도 이제 지나기 시작을 하면요. 전립선이 조금씩 커지면서 이것이 요도를 압박하고 방광을 자극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이 생깁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립선암도 이게 암이 커지면은 이런 배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을 구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그래서 전립선 암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 전립선 상태는 어떤지 내가 이제 불편하면 이런 배뇨 증상을 가지고 이제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전립선에 관한 암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인지 암인지를 같이 이제 검사를 해서요. 그거에 진단이 내려지면 그거에 따라서 진료를 하게 되니까 암 때문에 걱정돼서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생활하는데 좀 불편하다 이러면 이제 오시면은 자연스럽게 암까지 진단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전립선 암이 의심이 돼서 조직 검사까지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 검사로 혈액 검사에서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정상보다 이제 좀 상승된 소견을 보이거나 직장 수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전립선 있는 부위에서 딱딱하게 이제 혹이 만져진다든지, 그다음에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에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 조직 검사로 전립선 암이 일단 진단이 내려지면요. 그 다음에 이제 CT라든지 MRI, 그 다음에 이제 뼈에 잘 퍼지기 때문에 뼈 사진, 이렇게 이제 3가지 정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전립선 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상당히 순한 암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순한 암이라고 한다는 거는 그 암이 진행이 상당히 느리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2기에서 3기, 3기에서 4기, 이렇게 초기에서 말기로 가는 진행되는 속도가 다른 위암, 폐암, 간암 뭐 이런 암에 비해서는 상당히 느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립선 암은 방사선 치료나 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에도 잘 반응을 하는 암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전이가 된 진행성 전립선 암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치료를 통해서 다른 암에 비해서는 생존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 당시에 다른 곳에 전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 그러면 5년 생존율이 50%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도 다른 암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와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서는 생존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이제 환자들의 나이나 어떤 동반 질환이라든지 전신적인 건강 상태들을 고려해서 각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른 데 전이가 없는 초기 국소적인 전립선 암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차선책으로는 방사선 치료도 수술 못지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 발견 당시에 다른 곳에 전이가 되어 있는 진행성 전립선 암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호르몬 치료 같은 약물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 논문에서는 전립선 사기라고 하더라도 전립선 암 수술을 하고 호르몬 치료나 항암 치료, 약물 치료를 하면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논문들도 있어서 뭐 젊은 사람들,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에서는 수술 치료하면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사기라 그러면은 5년 생존율이 한 40%, 30에서 40%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전립선 암 수술은 크게 개복 수술을 하느냐, 복강경 수술, 그 다음에 로봇 수술,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복 수술은 말 그대로 배를 열어서, 복강경 수술은 배 안에 복강경으로 구멍을 한 4-5개 뚫어서 복강경 기구를 넣어서 수술하게 되는 거고요.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하고 똑같이 구멍을 뚫어서 기계를, 로봇을 연결해서 이제 수술하게 되는 거를 로봇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 전립선을 절제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요도 관략근이나 성기 쪽으로 가는 혈관이나 신경을 약간은 손상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좀 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략근이 좀 약해지니까 소변을 좀 참기가 어려운 요실금 증상이 생겨서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은 조금 찔끔 나오는 경우나,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대부분 나이 들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시면서 이제 발기부전 증상도, 발기도 젊었을 때보다 좀 약해졌는데 그쪽으로 약간의 신경이나 혈관 손상이 되면서 더 약해지는 이런 발기부전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립선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전립선하고 우리가 정낭이라는 곳을 같이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 정낭은 우리가 사정을 할 때 사정액을 만들어내서 저장했다가 배출하는 곳인데요. 이것이 같이 절제가 되다 보니까 수술 후에는 사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물지만은 수술 중에 그 전립선 주변에 있는 조직인 직장이나 요관, 뭐 이런 쪽에 이제 손상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방광경부나 요도, 협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데 극히 드문 걸로 되어 있습니다. 3차원적인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10배 정도 확대를 해서 시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깝게 확대를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근처의 구조물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 손상을 최소한으로 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합병증인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이런 것들의 발생률도 조금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중에서도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일상적인 활동으로의 회복도 좀 빠른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이게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되지 않아서 그 수술비를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 경제적인 측면이 유일한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립선 암은 로봇 수술에 아주 특화된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립선 암에서는 로봇 수술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게 글리아슨 점수라 그래가지고 그 악성도가 좀 높으냐 조금 아니면 중등도냐 약하냐 이거에 따라서 예후가 이제 결정이 되고요. 또는 이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 PSA라고 하는 그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의 진단 시 수치 그 정도에 따라서도 예후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병기 검사까지 했을 때 이게 2기냐 3기냐 4기냐 그 외에 이제 동반 질환이나 이제 환자 의 나이, 전신 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 전립선 암에 좋은 음식들은 대표적으로 토마토, 뭐 당근, 뭐 브로콜리, 뭐 양배추, 뭐 버섯,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홍삼도 있고요. 뭐 녹차도 뭐 좋다, 뭐 굴도 좋다. 음식들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하신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 우리가 이제 항산화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많은 게 토마토로 돼 있기 때문에 토마토가 이제 전립선 암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신뢰도에 이제 약간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토마토만 먹고 살 수는 없고요. 육류가 또 안 좋다고 해서 고기를 하나도 안 먹고 뭐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균형적인 식단을 짜고 거기에 전립선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이나 채소, 과일 이런 걸 좀 더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암이라고 하면 환자들이 절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진단 조직 검사밖에 안 했는데 암이라는 얘기 나오자마자 시리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전립선 암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진행도 상당히 느리고 치료에 잘 반응하는 아주 착한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매체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담당 의사님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같이 나가면은 얼마든지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암이거든요. 제가 환자한테 농담으로 환자분은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실 확률보다 오히려 다른 질환이나 노화, 사건, 뭐 사고 같은 걸로 돌아가실 확률이 더 높다고 이렇게 뭐 농담 삼아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정말로 이 전립선 암은 치료가 잘 되는 암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반 50대 넘는 남성 환자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전립선 검사를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